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무부 리천강 부부장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국이 핵심 쟁점에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을 했다. 이건 단순한 외교용 수사가 아니겠죠. 실제 협상 내용에는 수출 통제 완화, 관세 휴전 90일 연장, 펜타닐 관련된 관세 조정, 그리고 농산물 교육 확대까지도 이런 구체적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거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12개월 동안 연기했다라는 대목이고요.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미사일 시스템까지도 들어가는 핵심 자원입니다. 이걸 중국이 움켜쥐게 되면은 전 세계 첨단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통제 연기가 나왔다라는 건요, 이 글로벌 공급망에 숨통이 트인다라는 뜻인 거고, 즉 달러 강세를 눌러주고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다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 달 30일 부산에서 세계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말레이시아 회담은 그 전초전이었습니다. 양측의 대표가 이틀 동안 협상하면서 정상회담의 프레임을 완성을 했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말을 했죠. 매우 성공적인 프레임워크가 마련이 됐다. 즉 리스크 완화라는 그림이 이미 설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보다 정치적인 안정을 더 중시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 트럼프의 재선 국면이 본격화가 되면서 시장 불안감을 잠재우는 게 필요해졌다는 거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랑 청년 실업률 급등을 잡기 위해서 교역 재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해관계까지도 맞물리면서 무역 전쟁의 끝, 즉 글로벌 유동성의 재가동 신호가 켜진 거고요. 이제 흐름을 경제적으로 볼게요. 히토류 통제 완화는 공급망 안정에서 제조업 회복으로, 그리고 달러 수요 둔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달러가 강세에서 벗어나면은 그 반대편 자산이 힘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금과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인 거고, 이런 자금들이 한 단계 더 흘러가는 곳이 있죠. 바로 브릿지 자산 리플 XRP예요. 이건 단순한 알트코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랑 결제 시스템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는 코인입니다. 글로벌 무역이 살아나고 교역 대금 결제가 다시 활발해진다면요, 이런 결제망에서 XRP의 구조적인 수요가 다시 부각이 되는 거고, 즉 이번 미중 합의가 XRP의 실제 사용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4가지 지표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 위안화 환율은 중국 리스크 완화 기대감의 강세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공급망 안정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흐름은 지난주 유입세가 다시 살아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4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코인 시장은 순환 반등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의 리플 XRP가 항상 후반부에 강력하게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왔었죠. 특히 ETF라거나 RLUSD 스테이블코인 이슈랑 맞물리게 되면은 실제 사용 자금 유입과 제도권 신뢰라는 이 2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 변동성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니라 정책 전환에서 자금 재배분으로, 그리고 구조적인 수요 회복의 흐름을 반드시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산 정상회담에서 90일 관세 휴전이 공식화가 되고 이 히토류 관련된 완화가 공동성명에 들어간다면요, 달러는 추가로 압세 양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곧 코인 시장 유동성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정책이 방향을 바꾸는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제 조금 더 멀리 봅시다. 이번 미중 무역 완화 흐름은 단기 반등을 넘어서 글로벌 결제 구도의 재편이라는 큰 그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위안화를 실험하고 있고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랑 연준 마스터 계좌 승인이라는 제도적인 정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리플 XRP는 브릿지 자산으로서 제도랑 실제 사용을 잇는 실질적인 통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 전쟁이 완화가 되고 교역이 살아나게 된다면은 각국의 결제망이 다시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연결의 중간에 규제 친화적 실시간 결제 자산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역할을 맡게 될 XRP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안에서는 달력과 데이터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이 10월 달의 마지막 주, 바로 이 FOMC 주간이 그 전환점입니다. 이번 주엔 4가지 일정이 겹치게 되는데, 10월 29일 새벽 3시에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9시 30분에는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인플레이션 핵심 지표, 이 PCE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3개의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향하면은 시장은 방향성을 확정을 합니다. 달러가 꺾이면 자금은 위험 자산으로 흘러가겠죠. 그 시작점에 비트코인이 서 있고, 그 다음 자리에 XRP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금리가 아니라요,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의 한마디입니다. 만약에 파월이 물가 진정 신호가 보인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던진다? 그 한 문장이 시장 전체를 바꿀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이미 동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이상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제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냐?
그 질문에 대해서 파월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가 이 달러랑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XRP의 다음 방향성을 정하게 될 거고, 여기서 데이터를 하나 살펴볼게요. 미국 연준 공식 캘린더를 보면은 이번 FOMC에서 10월 29일 오후 2시에 성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GDP 발표는 그 다음날 오전 8시 30분, PCE는 그 다음날 같은 시각이에요. 즉 이번 주는 말에서 성장으로 또 물가로 이 순서로서 모든 게 정렬이 될 주간입니다. 이런 구조에선 하루 만에 투자 심리 또 가격 이 트렌드가 동시에 뒤집히기도 하는데요. 이 타이밍에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를 보면 역사적으로 10월달은 업토버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강력한 상승 확률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017년, 2020년, 2023년 모두 다 그랬었죠. 특히 코인클래스의 월별 수익률 데이터를 보면은 10월달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계절적인 패턴이 아니에요. 10월달은 FOMC가 끝나고요. 또 연말 랠리를 앞둔 리스크 온 전환의 첫 번째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원화 기준으로 1억 7천만 원 부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확실하게 돌파한다. 이번 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월봉 기준으로 양봉으로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겠죠. 업터보가 또 재현됐다라고요. 그렇다면 XRP는 어떨까요? XRP는 늘 비트코인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움직일 때는 깊게 움직이죠. 특히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월봉과 양봉을 확정할 때 XRP는 후행형 알트 중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 바라보는 지표는요,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먼저 거래소 내부 XRP 보유량 변화, 그리고 온체인 대규모 트랜잭션 숫자, 펀딩비랑 옵션 수교까지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시장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 현재 거래소 내부 XRP 순유출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소에 XRP를 보관하지 않겠다, 즉 매도하기보다는 XRP를 보유하겠다, 이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체인에서도 1000만 XRP 이상을 옮기는 대형 주소 트랜지션이 지난주 대비 늘어났습니다. 보통 이런 흐름들이 단기 조정받고 나서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일 때 나타나주는 거고,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파생 시장을 살펴봤을 때 펀딩비가 여전히 플러스 구간에 머물고 있지만 과열은 아닙니다. 즉 숏포지션이 급하게 몰리지 않았고요. 롱포지션이 천천히 쌓이는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지속형 상승 초입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옵션 시장의 25 델타 스큐를 보면은 콜옵션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즉 리플 XRP의 상방 베팅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구조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온체인 심리랑 파생 구조가 동시에 안정적이라는 점인 거고, 이게 단기 폭등보다는 지속 가능한 반등 쪽에 가깝겠습니다. 즉 지금의 XRP는 하락이 끝난 뒤에 무기력이 아니라 폭발하기 전에 정적에 가깝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1억 7천만 원 위로 안착이 한다면요, XRP가 바로 그 다음 구간에서 순환 자금의 첫 번째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ETF 승인, RLUSD 스테이블코인, 미국 결제 인프라 연동 같은 이런 제도적인 재료들이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트리거만 나와주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겠죠. 결국 이번 주 핵심 문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파월의 한 문장과 그 다음 날의 숫자들이 같은 방향을 말을 해주냐, 이 두 가지가 완화 쪽으로 정렬이 된다면은 10월달 업터버는 다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비트코인에서 시작해서 리플 XRP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하지만요, 숫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숫자들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 순간에 XRP의 침묵은 끝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리플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요동치신다면 그건 시장이 내 감정을 뒤고 흔드는 겁니다. 이 하락이 무섭고 손이 덜덜 떨릴 때 그게 바로 시장이 나를 조정하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또 반대로 리플이 떨어질 때 이제 내가 움직일 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이 아니라 내가 시장을 주도하는 쪽으로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실 누구나 하락장에서 한 번쯤은 실수합니다. 불안해서 손절하고 막상 바닥에서 팔고 그 뒤에 가격이 반등하면 또 후회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나만의 매매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리플이 떨어질 때마다 또 떨어졌네가 아니라 지금이 내 평균 단가 낮출 기회구나, 비중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순간 하락장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더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인 거고, 누군가는 하락을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구조를 정비하고 또 다음 상승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의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생겨요.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누군가는 스트레스 받고 또 누군가는 희미한 기회를 바라봅니다. 그 차이가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죠. 하락장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락장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공포를 버텨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포를 활용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진짜 투자자입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것은 하락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하락 속에서 길을 찾은 사람이겠죠. 무엇을 언제 얼마에 사고 팔아야 될지 그 고민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 시장에는 늘 타이밍이 존재하는데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타이밍,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타이밍. 이 시장은 늘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바닥에서 매집하고요. 탐욕의 정점에서도 또 누군가는 조용하게 현금을 쌓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의 감각인 거고,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그 타이밍을 데이터로 읽고요. 정책으로 해석하면서 속보로서 가장 먼저 전달드립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어디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 길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시장이 깊게 조정받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정책적으로 바닥 신호가 보이거나 대규모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이 포착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반등의 초입 구간입니다. 우리 신사 채널 정보방에서도 이런 순간에 시장이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또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 시점, 그 타이밍이 오히려 비중 조절과 함께 현실적인 원칙 매매의 타점을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중을 조절하고 목표 타점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게 핵심인데요. 반대로 방어적인 타이밍도 분명히 존재해요. 뉴스에는 장밋빛 전망만 가득하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무조건 오른다라는 말이 넘칠 때, 그때가 바로 분할 매도 구간입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장밋빛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했을 때 오히려 시장의 방향은 반대로 하락을 했어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팔아야 내 돈이라는 말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목표 타점을 안내드리고 활용드리는 이유도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이라는 제3의 종목을 만들어 놓고 또 다음 시장이 하락했을 때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요. 결국에 시장은 숫자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정책이 방향을 정하고 뉴스가 분위기를 만들고 그 위에 심리가 쌓여가지고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흐름을 매일 분석하면서 한 발 앞서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런 것들 예측하면서 경우의 수를 정보방에서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번처럼 미중 패권 전쟁의 합의 시그널이 포착됐을 때 이 비트코인 반등은 이미 알트 시즌의 서막이 될 겁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되는 거고,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돈의 방향의 움직임 예측들, 이런 것들을 읽는 연습을 하시면서 정보방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가 안내드리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알트 매매 타점에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 코인을 선점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그리고 정책과 국제 정세에 맞는 알트를 선택하는 방법, 또는 리플이 먼저 움직였을 때 그 다음 후발주자인 스텔라 루멘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잡아내는 방법들, 우리는 지금까지 투자 시장이 움직이는 반복 패턴을 많이 지켜봐 왔고요. 결국에 단기 고점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과 옮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많이 나뉩니다. 이건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정책 자금과 여기에 대한 흐름들, 투자 심리를 함께 읽을 수 있는 구조적인 투자 방법으로서 결국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요동치지만요, 방향성을 읽는 사람은 결국에 웃게 된다는 거, 그 방향을 매일 분석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곳, 그게 바로 코인신사 채널입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 결국에 시장은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도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잡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바로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신사,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 대해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